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하게 된 미디어드 컨설팅 대표 오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이 CS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여기 계신 봉사자님들께서 평소 나는 어떻게 상대에게 어떠한 표현으로 어떠한 느낌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기도 합니다. 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결국 상대에게 좋은 느낌 그리고 긍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상대에게 좀 더 나은 그리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분명 저는 안내를 했는데 오히려 더 왜 불편해하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응대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종종 받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저기를 내어드리고 싶습니다. 친절은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상대에게 뭔가 조금 이런 태도로 이렇게 응대했으니까 나는 친절하게 대했어. 이제 이 친절은 내가 잘했다가 아닌 뭐라고요? 상대가 어떻게 느꼈느냐.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요,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주관적이죠. 그래서 나는 인사를 잘하고 나는 무언가 표정을 밝게 해도 받아들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A라는 사람은 친절해. 근데 B라는 사람은 난 뭐 그냥 그랬는데?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에서 끝이 낼 것이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꼈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친절과 지금의 친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는 밝은 표정, 안내가 정확하면 충분했고 다 똑같이 했는데 뭐가 문제가 되죠? 라는 질문을 했다면요. 현재 지금의 친절은 상황에 맞는 말투와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어떠한 타이밍이 필요하겠고요. 그 사람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절되는 말들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오늘 우리 여기 봉사자분들께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내용 중에서 내 머릿속에 기억이 오래 남고 특히나 공감이 가는 부분은 모두 다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또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봉사자분들의 입장에 서서 제가 CS에 대한 부분, 인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전달했다고 여기서 다 마무리됐어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친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친절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그런 태도래요. 이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억지로 지금 뭔가 굉장히 좀 찝찝한 먼 단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뭐죠? 고분고분해요.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껏 상대에게 무조건 고분고분하게 해야 됩니다 라고 교육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분고분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에게도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좀 제가 변화해서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활하게 하고 상대방 성의 있게 대하는 태도. 이건 어떠십니까? 네, 좋습니다. 자, 성의라는 것은요. 상대가 나에게 성의 있게 행동을 하면 나도 상대에게 성의 있게 행동을 하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 특별하게 해주려는 생각보다 성의 있게 하나하나를 무언가 행동 하나, 말투 하나를 성의 있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진짜 친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요, 그냥 친절이라는 것은 정중한 말에서만 보인 여기 그치지 않고요. 정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성의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그 존중의 태도가 담겨야지만 진짜 친절이라는 겁니다. 내가 존중받고 싶다면, 내가 성의 있게 무언가를 좀 받고 싶다면 그러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성의 있게 행동을 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그 친절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드러날까?
55%, 38%, 7% 각각의 퍼센테이지로요.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안 교수는 우리가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하는데 저는 친절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이 잘 됐을 때는 그래 맞아 좋아. 서로의 긍정적인 기운이 남지만 불통, 소통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불편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소통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어떤 요소일까요? 네, 표정이요. 자, 38%는 듣는 청각적인 요소고요. 나머지 7%가 언어적인 요소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오늘 제가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 CS 교육을 하는데 이 비언어적인 시각적인 요소, 예를 들어서 모자를 뒤집어 쓰고 화장기 하나도 없는 모습에 그냥 간편한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앞에 섰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뭐하러 왔지 저 사람은? 무언가 제가 굉장히 대단한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신뢰감이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아닌 그래가지고 보실래요? 이렇게 속삭이는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다 하더라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친절은 말보다 표정, 비언어적인 이런 시각적인 요소에서 훨씬 더 빨리 전달이 됩니다. 저의 친절은 오늘 시각적인, 청각적인 요소를 잘 갖춰서 제가 준비한 정보를 잘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게 친절은 무엇일까요? 내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잘 해내면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비언어적인 표현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 자원봉사자들에겐 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진짜 괜찮게 느껴질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어서요. 한번 마주 보실까요? 잠깐 얼굴 한번 마주 보실까요? 네, 좋아요. 세 분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잘했어요. 잘했다는 말의 어떠한 언어적인 의미는 긍정의 의미입니까? 부정의 의미입니까? 긍정입니다. 그죠? 우리 방금 마주 보신 분께 잘하셨습니다. 한마디 해보실까요? 자, 시작. 네. 뭘 잘했는지는 몰라도 기분이 좋아요.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청각적인 요소로 한번 좀 첨부를 해볼게요. 좀 다른 억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그냥 상황극이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어떤 기분 드세요? 되게 좀 그래요. 약간 비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비언어적인 표현을 전부 다 동원해 보겠습니다. 팔짱을 딱 끼시고요. 이때는 마주 보시는 게 아니라 곁눈질로 쳐다보셔야 돼요. 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거죠. 잘했습니다. 자, 시작.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셨어요? 잘했다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비꼬으면서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들죠. 자, 이처럼 우리는 어떠한 표현을 할 때, 응대를 할 때 내가 전달하는 말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이어도 표정이나 비언어적 그리고 청각적인 요소가 무언가 살짝 부정적이면 상대방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보다 비언어적,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보는 것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약간 연극처럼 이야기는 했지만 다시 마주 보시면서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마무리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연기였지만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잖아요. 자, 이렇게 그런 표정으로 상대에게 보여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교재 보시면 안 됩니다.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이 비언어적인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이것은
땡땡은 자원봉사자의 첫 인상이자 브랜드가 됩니다. 얼굴, 좋습니다. 미소, 좋아요. 좋습니다. 바로 인사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미소, 표정,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사가요, 비언어적인 친절을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왔을 때도 인사하면서, 그죠? 눈인사를 하고, 제가 옆에 계신 분과 마주 보실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마주 보면서 인사란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눈인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비언어적인 표현을 보여줄 수 있는, 친절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사입니다. 그때 이 인사는 무언가 마무리와 눈맞춤의 어떤 이런 적절한 것들을 잘 활용을 해 주셨을 때 상대방은 훨씬 더 이 CS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인사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눈맞춤, 아이 컨택입니다. 아이 컨택이 없는 인사는 제대로 된 인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제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라고 할 때 인사와 그냥 들어오면서 네 안녕하세요 하면서 하는 인사는 굉장히 그 느낌이 달라 보이죠. 그래서 이 아이 컨택의 팁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아이 컨택은 눈을 마주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 상대방이 눈을 바라보는 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이 컨택을 하실 때 내가 눈을 바라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미간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간. 그리고 이 눈과 이마의 사이를 쳐다보시면 좋은데요. 한 코 정도까지도 괜찮으세요. 그런데 코 아래로 가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이. 자,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시고 아이 컨택을 누군가 한 분은 코 아래로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입을 계속 쳐다보면 뭐가 끼있나? 뭐가 묻었나? 불편하시죠? 그래서 상대방과 좀 더 나은 응대를 위해서는 아이 컨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 맞춤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제가 또 하나의 꿀팁을 더 드릴게요. 자, 지금 간단하게 인사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씩 마주 보시고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제가 아이 컨택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이 컨택, 눈 맞춤을 하시면서 다시 인사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저 봤어요. 안녕하세요. 아이 컨택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가장 좋은 인사는 아이 컨택 후에 가볍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이 컨택 후에 인사말이 내려가는 거예요. 머리. 보통 우리는 안녕하세요 혹은 반갑습니다. 말이 어디로 내려가죠? 바닥을 향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미소 짓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눈을 마주치니 근데 너무 바쁘고 급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가볍게 그냥 되는 상황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눈썹을 활용해 주시는 것도 팁입니다. 반갑습니다의 인사와 반갑습니다 눈썹 첫 음절에 눈썹을 살짝 올려주시면 훨씬 더 표정이 풍부해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너무 잘해 주셨던데요. 간혹 이런 경우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눈썹은 올려야 되는데 눈 동자가 같이 올라가죠.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내 눈을 조금 더 크게 뜬다라는 의미로 표정을 나의 어떤 얼굴의 표정을 확장해 준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느낌을 아시라고 제가 이 인사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딱 느낌에 따라서 아까 저희가 로고의 퀴즈를 제가 같이 했을 때처럼 그 느낌이 정말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자분들께서는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중에서 어떤 기억이 더 오래 남으십니까? 왜 나쁜 기억이 더 오래 남으시죠? 우리의 뇌가
우리의 뇌가 그렇게 좀 약간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 싫고 무언가 뇌에서 계속 그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해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오히려 훨씬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주 옛날 뭐 석기시대 이럴 때 가면 버섯을 정말 맛있어 보이는 버섯을 따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독버섯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머릿속에 계속 심어놓는 겁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 건강에 위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에 우리 인간은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 중에서 장기 기억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기억을 장기 기억화되도록 진화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이 오래 남는데요. 그래서 나쁜 기억이 내 머릿속에 계속 맴돌게 되죠. 자, 좋은 기억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 무언가 기다려주는 배려, 이런 것들은 나에게 좋은 기억일 테고요. 좋지 않은 나쁜 기억은 좀 무심한 시선이나 건성한 어떠한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이 나를 훨씬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는 나쁜 기억이 아닌 긍정적인 좋은 기억을 장기화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의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친절에 대한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들었는가 보다 어떻게 대답받았는가를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합니다.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상대가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줬는지, 그때 상대방의 표정과 자세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죠. 그래서 무언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세전이나 혹은 어딘가에 뭐 박물관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처음에 내가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해주면 나중에 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요? 또 그 사람한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왠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잘 응대를 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뭔가 나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해줬어요. 나를 좀 약간 무심하게 막 이렇게 응대를 해줬죠. 그러면 다시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좋은 기억을 오랫동안 장기화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CS라는 것은 서비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기억의 설계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긍정적인 좋은 기억을 설계를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S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면, 자, CS가 어떤 말의 어떤 단어의 줄임말일까요?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고객, 시민, 참여자 이런 분들이 기분 좋게 머무르고 경험과 더불어서 감정까지 포함해서 모두가 만족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실 진정한 CS는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함께 만족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고객 만족입니다. 자, 지금 앞에 뒤에 대각선으로 앉아 계시는 분 있죠? 그분들이 나의 고객입니다. 고객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죠. 참여자도 고객도 가족도 친구도 나에겐 모두 고객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만족을 하게 할 때 어떤 상황일 때 만족을 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무언가 적절하게 잘 제공이 되거나 표현이 됐을 때, 그리고 무언가 배려와 존중이 느껴졌을 때 사람은요,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배려해준다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느낌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족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잠깐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라는 어떤 화법을 통해서 상대에게 정성 있는 진심이 담긴 한마디를 했을 때도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S의 핵심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소, 존중, 배려,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S라는 것은 거창하게 무언가 대단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과 좀 더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마음을 좀 갖추고 행동에서 보여주는 것이 C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따뜻하게 응대를 해줄 수 있을까요? 마음의 온도를 너무 뜨겁게도 너무 차갑게도 아닌 따뜻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응대 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응대는 사실 딱 이렇습니다. 공식처럼 딱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태도와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갖출 것이고 어떠한 가치를 보여줄 것이냐, 이것이 자원봉사자로서의 격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상대에게 친절하게 베푼다고 해서 내가 낮은 입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그 격이 올라가려면 내가 먼저 그 친절을 베푸는 것, 내가 태도를 갖추고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은 달라도 배려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이 달라도 존중의 기준은 변하지 않아야 되죠. 이 사람에게는 존중해주고 이 사람에게 좀 함부로 대해도 되고 이런 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해진 답이 없어도 진심은 태도에서 나타나죠. 아까 그 표정에서도 봤다시피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내 태도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알아서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다 보인다는 겁니다. 진심은 이 태도에서 다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멋진 응대는 정답보다는 이 가치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인권에 대한 이야기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이 뭐죠? 네, 사람이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거든요. 그래서 인권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의 인권을 지켜주는, 존중해줘야 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 응대에 있어서 인권도 아주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뜻한 응대는 그냥 일반적이고 단순한 친절이 아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대하게 대하는, 네,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본적을 어떻게 좀 더 잘 격 있게 제공을 하느냐. 근데 이렇게 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나에게 너무 무례하게 대하거나 막 인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상황의 행동들을 보였을 때는 내가 나를 지킬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내가 봉사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내가 상대방보다 을의 입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봉사자분들을 굉장히 높게 사거든요. 봉사라는 마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금방 포기하기도 하죠. 내가 무언가 좀 상대에게 좀 친절이나 이런 것들, 좀 뭔가 성의 있는 거를 좀 대접받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내가 상대방이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게 느끼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은요, 내가 응대를 할 때 차별 없고 상대방을 더 존중해주고 배려하고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응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불쾌하지 않게, 배제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이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크게 불쾌한 일이 있거나 무언가 소외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나를 지켜야겠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이럴 권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또한 필요하죠. 그래서요, 작은 말투 하나, 어떠한 표정,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은 인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말투, 표정, 비언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마 느끼셨을 텐데요.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정말 너무 크거든요. 뒤에서 이거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인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면서 존중받은 권리, 표현할 권리, 다름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름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름을 존중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권의 정의이고 인권의 아주 명확한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을 분명히 말할 수 있죠. 근데 요즘 좀 안타까운 건 워낙에 개인의 어떠한 의사 표현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이다 보니 무언가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수용을 하지 못하고 이것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표현은 자유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서 인권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상대방의 인권을 지켜주는 내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함께 지켜주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차이와 차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표현의 자유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권리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차이와 차별에 대한 부분도 좀 명확히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해 주는 것이지 차별을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차이는 문화, 표현 방식, 내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생각, 가치관,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오늘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과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차이라는 거죠. 조정의 대상이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어쩐지 좀 별로더라 라고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차별은 어떤 게 차별일까요?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부터도 긍정의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강하시죠? 자, 차별은 이렇습니다. 시선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잘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이거를 두 분이서 이제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서 견눈질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좀 째려보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 어떤 눈의 위치의 시선에 따라서 사람은 상대방은 차별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즉 불편한 눈빛과 무심한 응답이나 혹은 나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소외된 느낌을 받을 때는 이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말보다 먼저 전해지는 무언가 쎄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차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차이와 차별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 이 다름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를 수 있죠.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잘 이끌어 나가고 또 응대를 할 것인지 그 다리를 잘 만들어가는 것, 연결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죠. 누군가가 차별의 눈빛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차이로 인정을 하고 응대하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지켜야 할 인권은 무엇인가? 내가 지켜도 줘야 되고 내가 지키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지켜줘야 할 인권. 자, 타인의 다름을 불편함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겠고요. 반복되는 질문에 귀찮아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때로는 너무 힘들거나 바쁘거나 업무가 가중이 되거나 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죠. 그러면 상대방은 왜 저 사람한테는 잘해주면서 나한테는 이렇게 차별해요?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실수했을 때 비웃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대에게는 더 조용히 다가가고 더 따뜻하게 응대해 주는 것이 인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지 않습니까? 사람답게. 거창한 윤리나 법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권리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차이일까요? 내 마음가짐의 차이입니다. 인권을 지키는 것은 지키기 위한 어떠한 대단한 거창하게 막 윤리적으로 이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잘 가지는 것, 그 마인드를 이식시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상황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권의 중요한 것도 알겠고요. 친절의 중요성도 알았고 우리가 CS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만족을 하는구나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응대가 있을 때, 이런 응대 상황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이 실제 상황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가자가 이동 지원을 요청할 때와 그리고 반복적으로 안내를 요청하거나 의사 표현에 서툴러서 뭔가 이렇게 자꾸 틀리거나 그리고 참가자가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는 이러한 경우들 어떤 게 좋은 응대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응대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저기요, 저쪽 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안 됩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네, 제가 지금 바빠서요. 다른 담당자한테 말씀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같이 이동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필요하겠죠. 교재에 다 있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2번째, 위치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죠. 그때 귀찮다는 듯이 표현하기보다는 네,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셔도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줄을 벗어나거나 안내를 따르지 못할 때, 이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짜증 섞인 표현보다는 헷갈릴 수 있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해주겠다라는 의미를 좀 강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감정적으로 예민해져 있을 때는 좀 무시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무시 안 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어떤 방식이 편할까요?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상대에게 잘 보여지는 그 비언어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요,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자원봉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원봉사자는 그 역할 이전에 누군가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친절하고 좀 응대하는 그 어떤 만족을 줄 수 있는 응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말투를 쓰는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진짜 친절은 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의 있게 성의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가 대해주길 바란다면 내가 먼저 자원봉사자로서 손을 내밀어주고 또 그 존중의 권리를 지켜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오늘 이 느낌 그대로 항상 잘 미소 지으면서 지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